3년 전 이윤진 씨는 사랑하는 남편 고원중 씨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인상이 정말 좋은데. 아이고. 그가 생전 일했던 병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몸과 마음에 무리가 와서 최종적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의 자리는 병원의 주도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고원중 교수의 죽음 뒤에 병원에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조차 없었고. 뭐죠? 그쪽에서는 추모식 얘기에 추자도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사과도 전혀 없었고요. 비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요.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11살에 처음 만난 40년 지기 친구이자 사랑하는 남편. 이야. 와. 아들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아버지. 동시에 훌륭한 의사였던 고원중 교수의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선택이요? 그의 죽음 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원중 교수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2001년부터였습니다.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우리 다 해줄게.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진료와 연구에 뜨거운 열정을 보였던 그는 전공 분야에서 알아주는 권위자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저명한 의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대통령상 아닌가요? 와. 2001년부터 고원중 교수와 함께 일했던 전경만 교수. 고원중 교수는 그의 유일한 멘토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10년 대단한 미국 의학 잡지에 게재하고 인정받고 하는 게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서로를 가족처럼 격려해주던 호흡기 내과는 이 병원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은 팀이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고원중 교수는 언젠가부터 호흡기 내과에서 모난돌 취급을 당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자기가 세상을 너무 순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산 것 같다. 사람들만을 너무 믿고 산 것 같다. 제일 친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비수를 꽂을 줄 몰랐었다. 엄청 힘들었죠. 가장 큰 거는 메르스였어요. 확진자 가운데 2명이 더 숨져 사망자는 모두 전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병원을 부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외래를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병원 방침에 거부해서 외래 열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 일로 당시 분과장이었던 그와 선배 교수들 사이에 마찰이 시작됐습니다. 분과장이라 병원과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고 그 지침들이 각 병원으로 내려왔으면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게 소속 기관의 의사들 아니냐. 네가 논문 좀 쓴다고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선배를. 메르스 사태는 제 인생의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분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활기참과 건강함을 병원과 과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극도로 그때부터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극도로 더 왕따시키기 시작했고. 왕따라고요? 왕따요? 단체 메시지방에서 그가 말하는 도중 나가버린 한 교수.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말하는 도중에. 그러자 다른 교수가 공지사항만 남기라며 새로운 단체 메시지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게요. 심지어는 다른 교수들에게 따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 교수들을 감싸던 고원중 교수.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좀 서운하게 한다고 그 자식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흉을 보겠느냐. 한때는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아이고 말씀을 저렇게 하셨군요. 어려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버티고 버텼던 고원중 교수. 그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환자들도 많았지만 각 지역에서 의뢰되는 그거를 리뷰를 하고 그 내용을 또 설명하고. 저 혼자 연구를 지금처럼 계속할 수도 없고요. 요즘 같으면 이러다 정말 과로사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계속 많아지고 병원 근무 사정은 계속 안 좋아져만 가고 최근엔 100시간 가까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결핵 항산균 폐 질환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원중 교수 단 한 명.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량에 허리 통증을 달고 살 정도였는데요. 밖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국내 최고의, 세계 최고의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연구팀이라고. 야, 세계 최고라는데 이걸 전공하는 사람이 한 명이네? 스텝 인력이 충원만이 실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교수들처럼 저도 임상 교수 한 명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한 명 더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우여곡절 끝에 병원은 새로운 교수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제 병원에서 충원할 때는 완전히 100% 이쪽 진료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폐암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감염을 전공했고 계속 폐암 관련 진료량을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암병원 티오다. 그러니까 폐암 진료해야 된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윤 선생이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은 어떠했습니까? 이건 적은 문제이기도 하지만 윤 선생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저 때문에 본인 인생을 변경한 아끼는 후배인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계속 보기도 저도 힘들고요. 밀려드는 죄책감과 배신감에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제 일을 마무리하고 사직하고자 합니다. 이 병원의 시스템도 진료와 연구에 관해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기반을 떠날 생각을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 순간에 주목합니다. 그게 정말 나는 사직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게 아니라 조금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되겠냐라는 불안 초조가 있었던 것 같고, 후배 교수한테는 미안하고요. 병원 측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뿐만 아니라 화가 났었겠죠.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2개월 후 새로운 병원으로의 이직이 결정됐습니다. 오늘 체온검진 마치고 병원장님 뵙고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이전 병원과 너무 달라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문제가 된 건 2019년 8월 21일 환송회였습니다. 환송회요? 마지막 달이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자기가 오늘 안 나가면 자기네들이 환송회 자리를 미리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원중이 건방지게 안 나왔다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 환송회라는 단어 자체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단어죠. 이게 무슨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자리입니까? 약속 시간에 맞춰 환송회 장소에 도착한 두 사람. 둘이 들어가면 또 말이 나올까 봐 선생님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좀 이따 들어갈게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약속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온 겁니까, 그러면? 동료 교수들은 10분, 20분이 지나서야 하나 둘씩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인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네요. 이직 준비는 잘 되는지, 그쪽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어봤지만 최근 당신들 여행 다니고 그런 얘기였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저러는 거는 이 환송회 자리에서 좀 진짜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사회를 맡은 동료 교수가 도착해서야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감사패 하고 얘기 듣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선생님한테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감사 인사를 건넨 그에게 돌아온 건 싸늘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심하네요. 전혀 뭐 얘기 사전 정보도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 행정직원이 계약이 만료돼서 나가는데 그 사람 환송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근데 고 선생님은 앉지도 않았어요 지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18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조직에서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속상함,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의 모든 걸 바친 병원이었습니다. 그 준비를 한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정말 그렇게 귀찮은 존재였는지. 후배들을 뒤로하고 홀로 집으로 향한 고원중 교수. 원치 않았던 환송회 후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우선 고원중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지만 병원장으로서 그 부탁을 다 들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같이 일할 의사 한 명 제대로 뽑아달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분과장으로서 선배 교수로서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아픔을 느낍니다. 유족들이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병원의 주도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고원중 교수의 죽음 뒤에 병원에서는 이런 방부의 언급조차 없었고 전임 과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추모식에 오지도 않았네요.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쉽고 안타깝다던 동료 교수들은 유족과의 만남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이죠? 사과할게요. 유명을 달리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에이 참 정말.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호흡기 내과장 추모사가 아닌 호흡기 내과 교수진 전원의 사과였거든요. 추모식 전체 사람들 다 모여있는 데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거는 모양이 좀 안 좋아.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잘못하고 사과합니다. 또 다른 사람 와서 사과합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합니다. 아버지보다 진료 환자 훨씬 더 많고 진료 세션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아요. 아버지보다. 연구를 아버지만큼 못한 사람들이 있어도 많아요. 우리 병원에 아주 많아요. 유족 앞에서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그들이 드러낸 진심은 아내 윤진 씨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병원에서 뭐 다 잊혀져 가고 결국은 내 남편을 내가 못 지킬 것인가. 성민이 아빠를 내가 못 지켜준 건가라는 생각이. 아이고 참. 하루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었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고원중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확인할 길은 유족 보상금뿐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 학교와 연계된 병원이라서 사학공단에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단 한 장짜리 부결 결정사였습니다. 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힘들었다면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당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거나 이런 것을 인정하려면은 더 탁월하게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사회폭력상 그런 부분도 확인하기 어렵다. 학교 입장은 어쨌든 저희도 드러나 봤습니다만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화장실 분위기에는 그런 거는 특별하게 없었다. 하지만 그를 지켜봐온 같은 병원 의사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저런 말을 해요. 얼마나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주변에 수백 명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들이 모두 전문가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만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가 명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살에 이르게 하는 요인은 보통 더블 히트, 두 개의 요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던 직무 스트레스, 환송식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분이 그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년간 함께한 고원중 교수를 도대체 왜 그렇게밖에 보낼 수 없었던 것인지 제작진은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MBC 실화탐사대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저 그 고원중 교수님 사건 관련해서 좀 취재 중에 선생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쭈려고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아,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이렇게 적당할 것 같지가 않네요. 당시에 병원장이셨으니까 좀.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끊겠습니다. 네. 5명의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누구의 입장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다 끊어버리네요, 그냥. 병원의 입장은 어떨까? 제가 따로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 요청에 대해서는 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